기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먼저 요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에 예를 들어 지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태양이 있겠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계속해서 빛, 열 에너지를 받고 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 지구는 계속해서 태양으로부터 빛이나 열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17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대. 왜 계속해서 이 열 에너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까?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탐구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갈 거야. 자, 우리 복사평형 탐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상황은 다음과 같아. 여기 적외선 등을 하나 켜놓을 거고 그 다음에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그 옆에다가 하나 딱 놓아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알루미늄 컵에다가는 디지털 온도계를 하나 꽂아놓을 예정이야. 자, 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지구를 의미하는 애고 그 다음에 적외선 등은 태양을 의미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 상황에서 이제 적외선 등은 이 컵 쪽으로 열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애겠지. 우리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조건이야. 적외선 등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검은색 알루미늄 컵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 무조건 적외선 등만 방출하는 게 아니야. 적외선 등도 알루미늄 컵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 실험의 가장 초기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적외선 등의 온도가 알루미늄 컵보다 높았겠지. 그래서 이 적외선 등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알루미늄 컵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보다 더 많았던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 이거 요 검은색은 왜 하필 이거 검은색 알루미늄 컵 썼을까? 그냥 은색이나 흰색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검은색이 열 흡수 되게 잘하지. 그래서 검은색 쓴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일정 온도를 찍은 다음부터는 50도, 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대. 어, 온도가 유지가 됐다고? 요거를 내가 상황을 나눠서 표현을 할 건데 일단 여기 초반. 자, 여기 가장 실험 초반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알루미늄 컵이 있지. 그리고 여기 적외선 등이 있었어.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적외선 등의 온도가 알루미늄 컵보다 높았을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컵 쪽으로 방출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컵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는 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다라고 해볼까? 우리 이거 두 가지 비교해보면 컵이 받는 열 에너지가 더 많지. 그래서 컵은 열 에너지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온도가 올라갔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중간쯤 비교해볼까? 이 중반쯤 부분에서는 컵과 적외선 등이 있다고 쳤을 때 적외선 등의 온도는 변하는 게 아니어서 얘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똑같아. 그런데 컵의 온도가 올라갔다라 그랬지. 그럼 이게 뭐야? 컵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더 많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치? 컵이 어쨌든 열 에너지를 받고는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긴 할 건데 이 초반에 올라갔던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컵이 받는 열 에너지의 양과 컵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 동일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내가 내뱉는 것만큼 받는 거지. 그럼 나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갈 만할 그런 여지가 없겠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복사평형이라고 부른대. 자, 그래서 우리 지구랑 태양을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지구의 온도가 낮았어.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지구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보다 더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 온도가 높아졌겠지. 그런데 지금은 지구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지구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랑 똑같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 이 상황을 우리는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적외선 등이랑 알루미늄 컵 사이의 거리를 멀리 띄워놓잖아? 그럼 당연히 적외선 등에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복사평형 온도는 낮아질 거야. 그리고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길어지게 되겠지. 요거는 요런 그래프 같은 게 있어.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복사평형에 도달하는데 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만약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그러면 복사평형 온도도 줄어들고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늘어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될 거야. 이거 두 가지 그래프도 잘 비교해보고 무슨 점에서 다른 건지 잘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복사 평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자, 먼저 복사 에너지라는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해. 근데 우리 복사 뭔지 배웠지? 복사라는 건 입자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세 가지 전달 방식 중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지? 마찬가지로 지구에서도 태양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에너지들이 복사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라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할 거고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할 거야. 이 상황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아지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때는 이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 양이 서로 같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지구의 복사 평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동일하다라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표 대기 구름으로 흡수하는 양이고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 100% 방출하는 그 양이 아니라 우주로 방출이 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 자,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가 들어온다고 해볼게. 근데 이 중에서 대기랑 지표면에 의해서 다시 우주로 반사되는 애가 있거든? 그럼 이건 지구 입장에서 보면 내 안으로 내가 먹은 게 아니잖아. 그치? 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빼줘야 돼. 그래서 지표에 흡수되는 양과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이 70%만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 알고 있지? 지구 복사 평형이 되려면 지구가 방출하는 양도 70%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옆에서 보면 지구가 방출하는 양은 이만큼 되게 컸어. 되게 컸는데 그 중에 일부는 대기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된대. 그럼 지구 입장에서 뭐야? 내가 뱉었는데 다시 먹었어. 그럼 그 양은 내가 뱉은 양이 아니지. 그래서 오롯이 우주로 방출한 이 70%의 양만을 우리가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양은 당연히 서로 같겠지. 자, 그리고 요 양이 있어. 지표에서 방출했다가 대기 흡수됐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다.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온실 효과라는 건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는 거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을 해서 이 지구가 다시 열 에너지를 받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온실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지구와 달의 복사 평형이야. 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도에서 16 내지 17도 정도의 평균 기온을 유지를 하고 있어. 근데 달은 마이너스 18도 정도의 평균 기온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내뱉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지표로 방출한다
라는 거고, 다른 대기가 없어서 그냥 얘가 내뱉는 족족 다 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 다시 들어오는 이 양에 의해 온도가 높아지게 유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우리 온실 기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애가 있어. 우리 온실 효과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다. 근데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 있는 거 꼭 기억하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이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거를 얘기를 해. 사실 우리 온실 효과 얘네들, 자, 얘네들을 놓고 보면 이 온실 효과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있으면 지구의 평균균이 높게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기 쉬운 좀 적절한 환경이 된 것도 맞거든.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가 적절히 일어는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치? 과유불급. 이 온실 효과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왜? 우리 18세기 이후부터 이 화석연료의 사용이 굉장히 증가했어.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 일어나고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대기 입장에서 보면 원래 적당히만 있었으면 좋았을 그 온실기체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방출했다가 일부는 흡수해서 다시 방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흡수해서 방출한 이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된 거지. 그럼 지구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겠지? 평소보다.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보면 최근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해서 너무 온실기체가 많아졌다라는 게 문제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구의 평균 기온과 비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뭐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기후, 뭐 가뭄, 뭐 갑자기 폭우 이런 것 같은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걸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한다,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 우리 온도가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해수가 팽창해.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이러면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지? 자, 요 다음은 우리 구름과 강수인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